안녕하세요.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빅3 첫 번째, 긴급 윤석열 대통령 대선 첫 메시지 핵심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두 번째, 김문수 후보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도대체 왜? 세 번째, 대선 후보 김문수의 각 분야 1호 5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좀 마음 편히 쉬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어제 너무 긴박한 하루를 지냈고 오늘 크게 늦잠 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8시 넘어서까지 좀 자고 오전에 또 종교적 자유를 누린 다음에 YTN 또 오후에 MBC와 영국 가디언즈 그 MBC에 가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오후에는 또 결혼식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그럽니다. 제가 돼지띠인데 사는 게 왜 이렇게 빡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빡세도록 갑니다. 첫 번째, 긴급 윤석열 대통령 첫 대선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요거 세 가지였던 것인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대선 관련 첫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의 핵심적인 세 가지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정치 의사를 밝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띵동님들은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와 같은 윤 대통령께서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우리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또 작아와요. 아이 참, 이거 제가 조금 더 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잠시만요. 안 그래도 소리가 좀 작다라고 하던데 7 정도 했는데 어떻게 소리가 지금 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괜찮아요? 한번 답을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소리를 너무 낮게 했더니만 송구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어제는 오랜만에 좀 다리 쭉 뻗고 주무셨죠? 그래요. 네, 이남식님 잘 들립니다. 경북 민주소등학교. 굿 초이스. 감사합니다. 소리 없습니다. 소리가 정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윤 대통령 메시지 한번 일단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글을 보셨을 텐데요. 핵심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국민께 드리는 호소. 국민께 드리는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줄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님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적 도전에 맞서야 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6.3 지방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까 그 생사를 기로선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릅니다.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의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너진 곳에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진영이 형님 인사 받습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교회 가는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전동식님, 저도 안 그래도 그거 지금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동식님, 한덕수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에 관한 것을 세 가지 핵심 이슈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번 대선을 보는 시각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6.3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까, 그 생사의 기로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순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노조 그냥 일당 독재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제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게 보면은 자유민주적 세력과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김문수 후보께서 얘기하는 원칙,
원칙을 지키는 정치,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핵심은 뭐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겠죠.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어제 제가 밤에 8시부터 1시간이 넘는 동안 제가 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했겠습니까? 적법 절차 보장,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절차적 정의와 공정,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그것은 공당으로서의 효용은 사라지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그것으로 끝, 디엔드, 르펜의 쫑, 끝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쌍권총이 지킨 것이 아니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살려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치의 효용감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지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편법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후과가 더 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기본 원칙, 그거를 지키 정치를 하는 분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핵심은 한덕수 총리의 선거 지원 요청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동식 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YTN에서도 밝혔습니다. 한덕수 후보님이 김문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제가 이걸 밝혔습니다. 한문수가 김문수의 한문수랍니다. 한덕수와 김문수가 붙으니까 한문수가 되네요. 네, 한덕수가 김문수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한덕수 후보님 뭐라고 했습니까? 당이 제시하는 어떠한 조건을이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의 후보자로 또는 선거의 캠프에 적극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의 한덕수를 저는 신뢰합니다. 두 번째, 그거는 좀 전에는 명분인 것이고 실리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명분이라는 망원경과 실리란 망원경으로 정치적 현상을 분석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 말 어떤 1년 뒤에 똑같은 사건을 갖다 줘도 제 분석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명분이 뭔지, 여기에서 실리가 뭔지, 그 중에서 뭘 우선해야 될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은 명분입니다. 실리는 뭐냐? 민주당의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공범, 공세, 자연인 한덕수가 그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호막 없이 한덕수가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 윤 대통령은 퇴물이 될 수도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까지 사실상 맡게 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것. 두 번째, 자연인 한덕수가 내란몰이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서의 국민의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담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은 아까 세 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면서 한덕수 총리께
꼭 도와달라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한 것, 그게 건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의 말씀은 물론 다른 어떤 국내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 또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들께 전달하는 메시지,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 선거의 출발점에 섰을 때에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도 같이 힘을 도와달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윤 대통령께서 요 정도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자마자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관여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언짢아하는 그런 논평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메시지 정치, 이번 대선에 도움이 될까? 한번 제가 저거를 한번 해볼까요? 설문조사. 네. 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댓글로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글로도 한번 이유를 1번 도움이 된다, 2번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띵동님들은 예,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윤심이 김문수 지지하는데 윤 대통령님 절연하면 표가 나올까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도움이 된다. 비사카님 좋아요 구독은 애국입니다. 네,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했고요. 네, 뭐 댓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 핵심 세력 결집과 젊은이들 겹집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전체적으로 1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비트님 도움이 되긴 하는데 한 번이면 된다. 네, 네, 저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참, 8대2 정도로 도움이 된다라는 게 8,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윤심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네, 그래요. 일단 한 8대2 정도 된다라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정치 대선이 도움이 된다 할 때 82%가 도움이 된다, 아니오가 한 17%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으로 족하다. 저는 왜 이번에 이 시점에서 그 의견을 내셨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뭐냐? 내일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나가시는데 이제는 지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관에 있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포트라인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 포트라인에 서면은 분명히 정치에 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두서없이 얘기하기보다는 그 전날 미리 이렇게 정제된 목소리를 내시는 걸로 가름하시고, 또 내일 법정에 들어가실 때는 짧게 또 메시지를 내시고 법정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사전 포석까지 깔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소리가 작아요? 잠시만요. 제가 가까이 놓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잘 들리시죠? 네, 핸드폰 소리 올리면 잘 들릴 겁니다 했는데, 제가 핸드폰이 아니고
이게 오디오 테크니까 이거 무지하게 좋은 마이크인데요. 조금 더 소리 가까이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